어머니 김치 잘 먹고 있어요. 남편도 너무 맛있대요. 근데 이번 김치는 좀 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짠 거 같아? 네, 지난번보다 양념이 좀 더 자극적인 것 같아서요. 저희는 약간 싱거운 쪽이 더 좋거든요. 혹시 다음에 하실 땐 고춧가루 양도 좀 줄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머니, 저희 아는 분한테 김치 조금 나눠드렸는데 그분도 좀 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고생하며 만든 김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이 한 말까지 전해주는 그 무신경함에 입술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시어머니, 평생 가족 위에 손에 물 묻히며 살아온 여자입니다. 해마다 김장철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는 나이에 김장까지 도맡아 하기엔 너무 벅찬 몸이 되었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김장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김장 끝나고 나서 병원 신세를 졌거든요. 허리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느라 겨우 회복했는데 또 김장을 하라니요. 그래서 남편과도 이야기했어요. 올해는 우리 그냥 조금씩 사 먹자. 이젠 못하겠어. 그랬더니 남편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너무도 짧았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김치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어머니 김치 아니면 남편이 못 먹겠다네요. 처음엔 정중하게 부탁하더군요. 나도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얘야, 내가 손목도 안 좋고 올해는 김장 안 하기로 했단다. 너희도 이젠 사 먹는 걸로 해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럼 저희가 재료 다 사고 어머니는 손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요즘 입맛도 없고 어머니 김치만 찾네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또 남편도 옆에서 조금만 해주자. 하니 결국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딱 너희 먹을 것만 하자. 딱 그만큼만이다. 올해는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왜 또 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장을 봐오라고 했습니다. 절인 배추만 사오라고, 무며 젓갈이랑 고춧가루는 제가 직접 보고 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며 난리를 치네요. 어머니 최고세요.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말은 참 예쁘게도 해요. 며느리가.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아침 8시도 안 돼서 며느리가 재료를 싣고 왔습니다. 차 트렁크에 절인 배추를 한가득 실어왔는데 좀 이상했어요. 딱 며느리네 식구가 먹을 양치고는 많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많니? 이게 다 김장할 것들이니? 하고 물으니 아, 그냥 넉넉하게 했어요. 어머니, 아버님도 드시고 혹시 몰라서요. 그러면서 싱긋 웃는데 뭔가 깨름칙했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와서 재료 손질을 다 한다고 했기에 저는 일부러 전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어요? 무겁지. 고생했네. 며느리는 아이들을 친정집에 맡기고 왔다며 김장 끝나고 바로 가야 해요. 엄마가 약속이 있으셔서 이따 나가보셔야 한다고 해서요. 그러면서 한삭 도와드릴게요. 하길 그래도 올해는 좀 낫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기대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까 딴판이었어요. 주방에 재료를 정리하고 절인 배추를 큰 통에 옮겨 담는 동안 며느리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이번엔 진짜 손발 좀 맞춰서 끝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일이 시작되자 앞치마는 그저 사진 소품이었습니다. 양념에 들어갈 물을 썰지도 않고 파조차도 손질을 안 했습니다.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차근차근 설명해 줬더니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핸드폰 들고 부엌 구석으로 쓱 빠지더라고요. 그러고는 김장하는 모습 한 장, 양념 그릇 한 장,
절인 배추 쌓아놓은 사진, 고춧가루 담긴 양푼이며 뭔 사진을 그렇게 찍어대는지 연신 찍어대며 이러는 겁니다.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어머니 김장하는 며느리 컨셉 너무 예쁘죠? 이거 감성샷 찍어야 해요. 요즘 김장하는 며느리 사진이 인기 많거든요. 심지어 제 손이 양념 버무리느라 붉게 물든 걸 보고는 어머니 손 진짜 예뻐요. 이거 찍어서 올려도 돼요? 대답도 듣지 않고 셔터를 눌러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손은 하나도 안 대고 계속 구도만 바꾸며 사진 찍느라 바빴습니다. 찹쌀풀도 제가 쓰고 젓갈 섞고 다진 마늘에 생강까지 직접 손질해서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와서 어머, 향 진짜 좋아요. 만 반복했어요. 한 숟갈 맛보더니 이건 진짜 김장장인. 이라며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양푼 옆에 핸드폰을 세워두고 이건 영상으로도 남겨야지. 하며 혼자 셀프 브이로그를 찍더군요. 고춧가루를 살짝 덜어 스푼에 올려놓곤 이렇게 찍어야 감성 나와요. 하며 흡족해 하더라고요. 결국 김장 내내 며느리가 한 건 사진 찍는 것 뿐이었고 김치는 전부 제가 다 했습니다. 점심쯤 되니까 김밥을 꺼내더라고요. 아침에 사왔어요. 어머니 드시고 힘내세요. 그 말은 고맙긴 했지만 문제는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앉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밥 한 줄 먹고 다시 손을 닦아야 했고 김치 양념을 빨리 배추에 발라야 했죠.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젓가락으로 김밥을 들고 웃으며 사진 찍기 바빴습니다. 김장 중간에 먹는 김밥 한 입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자막을 달거라며 킥킥 웃더군요. 그러다 김장 반쯤 마무리되니 슬슬 눈치를 봅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엄마 나갈 시간 돼서 애들 데리러 가봐야 하거든요. 이따가 실어 갈 거 정리만 해놓으시면 이따 가져갈게요. 그 말의 순간 맥이 쭉 빠졌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해놓고는 뭐 하나 한 거 없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당연히 김치를 가져가겠다는 그 태도에 말은 고맙다면서도 손끝 하나 안 대고 김치는 자기 집으로 가져가려는 그 마음이 훤히 보였지요. 그 와중에도 어머니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애들 아빠가 너무 좋아하겠네요. 하며 생글생글 웃는데 마음 한켠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렇게 김장은 저 혼자 다 해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면서 말하더군요. 김장은 잘 됐어.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어.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래, 잘 도와줬어. 사진도 많이 찍어줬고 하고 말했습니다. 참 씁쓸한 대답이었죠. 몸은 뻐근하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김장을 마친 날 밤 온몸이 천근만근이라 팥을 붙이고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느리 몫으로 세 통은 문 옆에 따로 빼두고 우리 집 먹을 김치는 김치냉장고와 보조냉장고에 나눠 보관했습니다. 내용물도 다르고 간도 조금씩 달라 일부는 이웃에 나눠줄 계획으로 정리해뒀기에 통마다 위치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병원 정기검진을 다녀오느라 몇 시간 집을 비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김치 상태를 확인하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어제 분명히 넣어뒀던 통 몇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라. 보조냉장고에 있던 통 3개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따로 뒀던 며느리 목 3통까지 총 6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다시 세어봤습니다. 정확히 3통이 더 없어졌다는 걸 확인한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오늘 아침에 혹시 집에 다녀갔니? 그러자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제 김치 못 가져가서요. 남편이랑 아침에 들렀어요. 그래, 나 병원 좀 다녀오느라 집에 없었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벨 눌렀는데 아무 반응 없길래요. 열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안 계셔서 저희가 알아서 김치 챙겨왔어요. 그 말에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몇 통 가져갔니? 그러자 며느리는 아주 해맑게 말했습니다. 문 앞에 있던 거 3통이랑 냉장고에서 3통 더 꺼냈어요. 저희 냉장고 꽉 찼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진짜 많이 담아주셔서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냉장고에 있던 3통은 너희 가져가라고 담아둔 게 아니었단다. 그건 우리 집 식구들 먹을 거고 그중 2통은 이웃에 나눠드릴 생각으로 간 맞춰 담아놓은 김치였어. 양념도 다르게 했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제야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그냥 저희 먹을 만큼 가져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시 조심히 말했습니다. 담그는 사람은 그 김치 하나하나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고 담는단다. 누구 줄 건지 생각하면서 양념도 다르게 하고 정성껏 담아 그걸 말도 없이 가져가면 내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그제야 며느리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몰라, 남편이 가져가기 전에 김치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해서 그냥 더 챙겨가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부터는 꼭 여쭤볼게요. 사과는 했지만 제가 괜히 유난 떤 건가 싶은 마음과 그래도 이건 아닌데 싶은 감정이 뒤엉켜서 전화를 끊고 한동안 김치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통이 있어야 할 자리가 유난히 텅 비어 보였습니다. 마음이 허전하다 못해 뭔가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김치를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가져가고 몰랐다, 고마웠다는 말로 끝내려는 그 태도가 저를 더 서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냥 잊자 싶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김치 잘 먹고 있어요. 남편도 너무 맛있대요. 근데 이번 김치는 좀 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짠 거 같아? 네, 지난번보다 양념이 좀 더 자극적인 것 같아서요. 저희는 약간 싱거운 쪽이 더 좋거든요. 혹시 다음에 하실 땐 고춧가루 양도 좀 줄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몫으로 빼놓은 3통은 일부러 맵지 않게 덜 짜게 담갔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 마늘이랑 생강 양도 줄였고 젓갈 비율도 낮췄습니다. 그게 제 손맛이었고 며느리 식구들 입맛에 맞추려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따로 가져간 김치가 더 자극적이었던 건 당연하지요. 그건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걸로 원래대로 양념 진하게 담근 거니까요. 그걸 가져가 놓고는 도리어 제 김치가 짜다느니 맵다느니 평가를 하다니요.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기려 했는데 그 다음 말에 결국 참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저희 아는 분한테 김치 조금 나눠드렸는데 그분도 좀 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고생하며 만든 김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이 뱉은 말까지 전해주는 그 무신경함에 입술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얘야, 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김치 내가 가져간 것 중에 자극적이었던 건 우리 식구들 먹을 거였단다. 원래대로 진하게 담갔고 너희 줄 김치는 따로 간 맞춰놨었어. 그걸 말도 없이 가져가더니 그걸 또 남 줘. 그래, 누구 준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했다는 말을 나한테 왜 하니? 그제야 며느리 전화기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서운함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나는 말이야, 내가 고맙다 한마디만 해줘도 기꺼이 10통이든 20통이든 담아줄 수 있어. 그런데 넌 손 하나 까딱 안 한 김치를 가져갈 땐 말없이 챙겨가고 먹고선 남 얘기까지 덧붙여 평가를 하니 내가 그 김치를 왜 담갔는지 모르겠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말을 덧붙일 땐 듣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지. 그게 예의야. 말을 마치고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죄송해요, 어머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치 한 통을 꺼내 저녁 밥상에 올리면서도 제 마음속은 아직도 얼얼하게 뻐근했습니다. 김치 맛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정성과 수고를 공짜로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도 여름도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예상은 빗나가지 않더군요. 어머니 올해도 김치 조금만 담가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의외로 아무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담그자. 이번에 재료는 빠짐없이 너희가 준비하고 이번엔 아들이랑 같이 와. 둘 다 앞치마 가지고. 며느리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바로 네, 어머니. 하고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그 답장 보고 조용히 웃었죠. 이제부터 진짜 김장이 뭔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김장 당일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 일찍 커다란 박스 여러 개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배추며 무며 고춧가루며 젓갈까지 빠짐없이 챙겨왔더군요. 예전 같으면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씻고 손질했겠지만 이번엔 바로 말했습니다. 자, 앞치마 둘 다 입어. 오늘은 함께하는 김장데이니까 사진도 찍어야지. 요즘 SNS에 올리면 반응 좋잖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어정쩡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네으 어머니도 같이 나오셔야죠. 아니, 나는 오늘 촬영 담당이야. 너희 둘이 메인이고 나는 연출만 할게. 자연스럽게 무 썰고 배추에 양념 넣는 거 찍어줄게. 아들은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만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그래서 같이 담자 했잖아. 하지만 이번엔 너희 둘이 주인공이야. 작년까진 내가 주연이었거든. 그 말에 며느리의 입꼬리가 조금씩 내려가더니 결국 고무장갑을 끼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 무는 저기 있고 양념은 저기에 재료 있으니까 섞어봐. 레시피는 내가 불러줄게. 고춧가루는 3컵, 마늘 2컵, 새우젓 한 국자.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좋아, 지금 무 써는 거 예쁘다. 좀 더 웃어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김장하는 날, 이런 컨셉 알지? 며느리는 민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무 썰던 손을 멈췄다가 저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엄마 진짜 이걸 다 우리가 해? 다 해야 의미가 있지. 내가 해주는 김치가 너무 맛있다면 그 비결이 뭔지 몸으로 겪어봐야 알지 않겠니? 그 뒤로 계속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념 만들 땐 맛이 잘 안 맞는다고 뭐를 더 넣어야 한다는 식의 조언만 했고 배추에 양념 바를 땐 그건 너무 얇게 발랐네. 저긴 너무 두껍고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만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선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좋아. 이 컷은 내가 손으로 무채를 써는 장면. 아, 남편이 옆에서 양념 버무리는 것도 찍자. 이게 바로 부부협업이지. 며느리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아들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김장을 끝낸 후 며느리와 아들이 둘 다 땀범벅이 된 얼굴로 식탁에 넋이 빠져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찬물을 한 컵씩 건넸습니다. 어때, 김장? 쉽지 않지? 힘들지? 아들은 헛웃음을 지었고 며느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김장이야. 너희가 가져갔던 그 김치들 이렇게 만든 거였단다. 내가 고생하니까 너희가 쉽게 얻어먹은 거였던 거야. 그래도 지금은 절인 배추를 사서 할 수 있으니 예전보다는 수월한 거지. 말은 차분했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한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족을 위한 희생에 적당한 선을 긋는 결심으로 이어졌지요. 며느리가 겨우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땐 진짜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겠다. 저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야. 앞으로 김장은 더 이상 없을 거다.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담가야지. 시댁 김치, 시어머니 김치 그런 말 이제는 사라져야 돼. 나는 평생 김장을 하며 살았지만 이제 내 몸도 좀 아껴야겠더라. 힘들고 귀찮아서가 아니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도 곁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가족이라도 당연한 건 없어. 그 말은 잔잔했지만 그 안엔 제가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 삼켰던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진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번엔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김치는 너희가 담갔으니 맛이 없어도 누구 탓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절대 잊지 마. 그리고 다음엔 김치 필요하면 이렇게 다시 오면 돼. 대신 그때도 내가 주인공은 아니니까 그건 알고 오고. 김장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통쾌함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한동안 김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이 먼저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걸 나 스스로도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해 겨울엔 김치 더 달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후 몇 번 문자로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저번 김장 진짜 감사했어요. 올해는 저희끼리 한번 해보려고요. 망칠 수 있으니 조금만 해보려고요. 다음부터는 손목이 시릴 만큼의 무는 안 썰기로 했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김장도 더는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남편과 둘이 먹을 만큼만 시장 가서 묵은지 한 포기 사다 찌개 끓여 먹으면 되는 거죠. 비운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만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면 이제야 겨우 나도 그런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장은 끝났고 원망도 기대도 미련도 모두 이제는 마음에서조차 다 끝냈습니다. 다음 겨울이 오면 그때도 김장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할 겁니다. 그거 요즘은 다 사 먹더라. 시어머니 손맛. 이제는 나도 그 맛에서 은퇴했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